안녕하세요. 이시타프 최봉기입니다. 미국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죠. 임기 2년의 연방 하원의원 435명 전원과 임기 6년 상원의원 3분 1, 그리고 36개 주 주지사 등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이번 중간선거는 현재까지는 공화당의 압승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기업들이 민주당 집권지역 블루스테이트에서 공화당 집권지역인 레드스테이트로 이전하는 추세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마 곧 있을 중간선거에도 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분열을 겪고 있는 미국은 지금 고성장주와 만성적 침체를 겪고 있는 주로 양분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재 한창 논쟁이 되고 있는 낙태권 보장을 앞세워서 집권 지역인 블루스테이트로 기업들을 다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캐터필러와 시타텔은 높은 세금과 각종 규제를 피해서 공화당 집권 지역으로 떠났고, 테슬라, 휘렛패커드, 오라클, 레밍턴 등 수백 개의 기업이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욕, 뉴저지주를 떠나서 텍사스, 플로리다, 애리조나, 테네시주와 같이 기업을 하기 좋은 곳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산업 전반에 걸쳐 있다는 점입니다. 텍사스 기업협회 회장 글렌 해머는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기업들의 대규모 이전이 진행되고 있고 이 추세가 더 빨라질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캐터필러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이전이 상당한 광고 효과를 냈고 상승작용까지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각 기업 최고 경영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하기 가장 좋은 지역으로 텍사스, 플로리다, 테네시,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주를 뽑았다고 합니다. 이들 지역 모두 공화당 집권 지역이죠. 반면 기업하기 가장 나쁜 지역으로는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뉴저지, 워싱턴주가 뽑혔다고 하는데요. 묘하게도 이들 지역은 전부 민주당이 집권한 지역들이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본사를 두고 있는 애플도 텍사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애플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본사를 이전하지는 않았지만 텍사스 오스틴 인근에 두 번째로 큰 사옥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마존 역시 텍사스 휴스턴을 주요 거점의 하나로 선정을 했고, 포드, 폭스바겐, 닛산은 테네시주를 주요 신규 생산시설 부지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민주당과 민주당 지역의 집중적인 소송 표적이 되고 있는 총기 제조사들은 생산 기반 전체를 공화당 구세 지역으로 옮기거나 옮기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추세는 최근에 시작된 걸까요? 보수 성향의 입법단체인 알렉세이 리샬크 정책 담당 부위원장은 지난 15년간 이러한 추세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런 조짐이 보였다는 겁니다. 알렉은 연례 보고서인 부유한 주, 가난한 주에서 미국 각 주별 경제 동향을 추적하고 분석을 해왔다고 합니다. 샬크 부위원장은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뉴저지 같은 곳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들은 가까운 곳에서 더 기업 친화적인 곳을 찾거나 텍사스,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곳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텍사스 기업협회 해머 회장은 텍사스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잃었던 모든 일자리를 회복한 최초의 주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텍사스는 풍부한 노동력과 각종 경제 인프라를 기반으로 2015년 이후 250여 개의 새로운 기업 본사를 유치했다고 하죠. 일자리가 떠나면 당연하게 사람도 함께 떠나기 마련이죠. 연방인구조사국에 따르면 민주당이 집권한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미시간 그리고 일리노이주는 2010년부터 2019년 사이에 총 400만 명의 인구가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이른바 좌파 난민이라고도 하죠. 같은 기간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유입된 주는 플로리다, 텍사스, 테네시, 오하이오, 애리조나 주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었겠죠. 인구가 몰린 주 정부들은 세제 혜택, 그리고 관료주의 타파, 노동정책 개혁을 내세워서 기업을 유치했다고 하죠. 세금을 내리면 파산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이들 지역에서는 새로운 기업과 주민들이 유입되면서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산세, 판매세, 그리고 개인소득세의 파이가 커지면서 세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텍사스 기업협회 해머 회장은 텍사스 시민단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캐터필러와 같은 우량 기업의 우리주 이전 소식을 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우량 기업 유치는 해당 기업 임원들이 지역 미술관, 오페라, 상공회의소 등 다양한 지역사회의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도 말했는데요. 기업이 이전하면 직원들도 따라오고 직원들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면서 자연히 지역사회를 더 활기차게 만드는 것이죠. 아마도 이 점은 기업 유치가 가져오는 무형의 이익에 해당될 겁니다. 반면 인구와 기업을 잃는 주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금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세금을 거둘 기반은 고갈되고 삶의 질은 점점 더 나빠지고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하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겠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일리노이 주라고 합니다. 이 주는 21년 연속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이 주는 현재 미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재산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리노이주는 2020년 이후 소득이 총 5,350억 달러, 하나로 약 685조 원이 감소했고 2020년 한 해에만 40억 달러, 약 5조 원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주민 이탈을 막고 다른 지역 주민들을 유입시키려면 재산세 개혁, 연금 부채 해소, 비례한 지방정부 통폐합 등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율 또한 기업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의 50개 주는 하나하나가 민주주의 실험실 같습니다. 각 주의 정책이 일종의 경쟁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죠.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과 성과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하나가 친기업, 반기업 정책이죠.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욕주와 같은 곳에서는 반기업적인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세금을 늘리고 규제를 확대하면 결국 사람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텍사스나 애리조나주 같은 곳은 이들 지역과 비교해보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요. 인구 이동 숫자가 이를 입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민주당 집권주들이 기업 유치에 무관심한 것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케빈 뉴섬 주지사는 최근 일부 사업체들이 주를 떠났을지 모르지만 다시 오라, 여러분의 귀환을 환영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라며 밝히기도 했죠. 뉴저지주의 필 머피 주지사는 공화당 집권주에 있는 50여 개 이상의 회사에 서한을 보내서 뉴저지로 이전해 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보수 성향 주와는 달리 다른 규제상의 이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로 낙태권 보장입니다.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조지아주에 있는 기업에 보낸 서한에서 여성의 신체 자유권을 뒤집고 여성의 생산에 관한 자유를 인정하기 거부한 결정을 내린 주에 위치함으로써 여성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능력에 미칠 오싹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했고, 라몬트 코네티컷 주지사는 우리 주는 여성을 존중하는 가족 친화적인 주라며 나는 여러분 중 일부가 여성의 선택권을 불법화하고 있는 텍사스 같은 주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들 주는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낙태권 문제를 이용해 회사를 유치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신기업 환경을 찾아 공화당주로 떠나는 미국 기업들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누르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